저는 34년째 시니어 콩팥 노화와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한재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혈관과 콩팥에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수천 건의 자료와 실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과일은 콩팥 노화를 늦추지만 어떤 과일은 노화를 2배로 앞당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칼륨과 당분이 동시에 높은 과일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과일 중에 사실은 콩팥에 가장 해로운 4가지와 반대로 회복을 돕는 4가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과일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매일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콩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뵌 어르신 중에는 아침마다 바나나를 챙겨 드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몇 개월 후 부정맥 증세가 나타나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포도를 즐겨 드시다가 옆구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알고 보니 콩팥에 결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과일이 정말 위험한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콩팥을 지킬 수 있는지를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잘못된 과일 습관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상식과 다른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식사 후마다 포도 한 송이를 드시는 게 오랜 습관이었던 이웃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있다 보니 단맛이 자꾸 당겨서 과일로 대신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등이 붓고 피곤함이 계속된다고 하시더군요. 걱정이 되셔서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콩팥 기능이 이전보다 훨씬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당분과 칼륨이 높은 과일을 매일 드시던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과일을 바꾸고 양을 조절하자 몇 달 만에 붓기가 가라앉고 소변색도 맑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평소 먹던 것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금방 반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선택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과일 선택의 기준은 단순히 맛이나 영양소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칼륨과 당분의 양이 정해져 있고 그 선을 넘으면 몸이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항산화 성분과 적절한 식이섬유가 있는 과일은 콩팥을 보호하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제가 34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건강식으로 알려진 과일들이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나이 든 콩팥에게는 그 칼륨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항산화 성분이 있다고 하지만 옥살산과 당분이 동시에 높아서 결석 위험을 높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60세 이후 콩팥을 해치는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당분이 동시에 높은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영양도 좋다고 생각하셔서 매일 챙겨 드시는데
사실 60세 이후에는 가장 조심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국내 노년층 식습관 조사를 보면 칼륨 과다 섭취의 주요 음식 1순위가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칼륨이 많으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이 칼륨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박진수님은 아침마다 바나나를 드시다 혈중 칼륨 수치가 갑자기 상승해 부정맥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심장 문제인 줄 알고 놀라셨는데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문제였고 바나나를 끊자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바나나는 60세 이후엔 일주일에 한 번, 반 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쉽습니다. 바나나는 당 지수가 높아서 빈속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의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은 바나나를 건강식으로 계속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매일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당분과 옥살산 함량이 동시에 높아 콩팥 부담이 큽니다. 포도를 드시면 입안이 달콤하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운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노년대사연구에서 포도 섭취가 잦은 군은 결석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기 쉽고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72세 김영숙님은 포도를 즐기다 옆구리 통증으로 검사한 결과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과일이 필요할 때는 포도 대신 당 지수가 낮은 사과나 블루베리를 선택하십시오. 포도 중에서도 거봉이나 샤인머스켓 같은 대립종은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아서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으시는데 맛은 좋지만 콩팥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과일입니다. 혹시 요즘 포도를 자주 드시지는 않나요? 특히 가을철에 포도가 제철이라고 매일 드신다면 꼭 줄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당 지수와 칼로리가 매우 높은 대표 과일입니다. 열대 과일 특유의 달콤함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내 고혈당 위험군 분석에서 망고 섭취 제품이 있는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망고 하나만 드셔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것이 콩팥 세포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66세 윤도현님은 망고 스무디를 자주 드시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망고는 최소월 1회 이하로 제한하고 대체 과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망고를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망고는 과육이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고를 달다고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횟수를 확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과일은 감입니다. 감에 있는 탄닌이 위석과 변비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단감이 달콤해서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탄닌 성분이 문제입니다. 한 지역 노년층 조사에서 감을 자주 먹던 분들의 위석 발생률이 다른 군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탄닌은 위 속에서 단백질과 결합해 덩어리를 만들고 이것이 위석으로 굳어지면 복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71세 최명자님은 가을마다 감을 즐기다 위석으로 복통이 반복되었습니다. 감은 하루 1개 이하, 가능하면 식후가 아닌 간식 시간에 소량만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곶감은 당분과 탄닌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농축되는데
탄닌도 함께 농축되기 때문에 위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가을마다 감을 많이 드시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감은 맛있지만 양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이 네 가지는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할 과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다음은 반대로 콩팥 회복을 돕는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콩팥 회복을 돕는 과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피해야 할 과일을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당 지수가 낮아서 콩팥을 보호하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염증과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콩팥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는 당분은 낮지만 하루 종이컵 반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트에 섞어 아침 간식으로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으면 단맛도 보충되고 영양도 좋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평소 드시는 과일인가요? 만약 아직 드셔보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펙틴은 장 속에서 노폐물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사과 껍질에 영양이 몰려 있으므로 껍질째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깎아서 드시는데 그러면 펙틴과 항산화 성분을 버리는 셈입니다. 하루 한 개를 식사 후 천천히 씹어 드시면 혈당 안정에 좋습니다. 사과를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편인가요? 만약 껍질을 깎아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곧 콩팥 건강입니다. 다만 칼륨 제한이 필요한 단계라면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담당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샐러드나 밥에 반 개 정도 섞어 드시면 딱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부드러워서 밥에 섞어도 잘 어울리고 샐러드에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아보카도를 아직 낯설게 느끼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맛이 독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콩팥 세포 손상을 완화해 줍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설탕을 뿌리면 효능이 거의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드시는데 그러면 당분 섭취만 늘어나고 토마토의 좋은 성분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살짝 데친 토마토를 하루 한두 개 드시면 충분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편인가요? 익혀 드시는 편인가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좋지만 익혀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다섯 번째로 딸기도 좋습니다.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특히 봄철에 나오는 제철 딸기는 당도도 적당하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하루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하고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칼슘도 보충되고 맛도 좋습니다. 딸기는 씻을 때 꼭지를 떼지 말고 물에 담가 씻으신 후 먹기 직전에 꼭지를 떼시면 비타민C가 덜 손실됩니다. 6번째로 자몽도 추천드립니다. 자몽은 나린제닌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을 돕고 콩팥 기능을 보호합니다. 다만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몽이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하고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상큼한 맛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키위도 좋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골드 키위는 당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해서 60세 이후에 드시기 좋습니다.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껍질째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키위 껍질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8번째로 레몬도 추천드립니다. 레몬은 구연산이 풍부해서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구연산은 칼슘이 결석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소변을 알칼리화해서 콩팥 건강을 지켜줍니다. 레몬을 통째로 먹기는 어려우니 물에 슬라이스를 넣어 레몬수로 드시거나 요리에 즙을 짜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루 레몬 반 개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과 회복을 돕는 과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은 나이가 들면 오히려 칼륨과 당분, 탄닌 때문에 콩팥에 부담을 주고 염증과 결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반대로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딸기, 자몽, 키위, 레몬은 항산화와 혈관 개선에 도움을 주어 콩팥 기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피로감, 부종, 수치 악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몸속 노폐물이 쌓이고 혈압이 올라가고 빈혈이 생기고 뼈가 약해집니다. 한번 나빠진 콩팥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며칠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색이 맑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일을 바꾸고 양을 조절한 분들은 일주일 안에 붓기가 빠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변이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확인해 위험 과일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과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서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횟수를 확 줄이시고 대신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같은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과일은 매일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면 효과가 정말 빠르게 나타납니다. 단 며칠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뿐 아니라 일상 행동 중 콩팥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습관들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 소금 섭취, 약 복용 습관, 운동 방식까지 콩팥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과일부터 바꿔보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